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요 비디오는요, 스탁마켓 이벤트 스터디, 지난 시간에 개념도를 제가 그려가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실예를 같이 한번 보는,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데일리가 아니라 이제 먼슬리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가 설명할 때에, 음, 어디 갔어요? 쫙 이렇게 놓고서 시간선이 있으면은, 이게 뭐 이벤트 데이가 여기 있으면 데이로 놓고서 에스티메이션 윈도 바깥에 놓고 에스티메이션 추정 데이터를 추정하는 거. 그러고서 요거 지나고 나서 이벤트 윈도를 그죠? 발표하는 날 따라서 이벤트 윈도를 갖다 놓는 걸로 보고 베타 여기서 추정한다. 그래갖고 여기로 갖고 와서 자, 이날 이제 베타 햇 있으니까는 RM-RS를 요 이벤트 데이에 인덱스 리턴 갖다 꽂아놓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 갖다 꽂아놓고 베타 I 여기서 추정했던 거를 갖다 넣으면 이것이 expected return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abnormal return은 실제로 발생한 요때 실제로 발생한 리턴 빼기 expected return 이렇게 해서 날마다 AR을 구하는 걸 했었습니다. 개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이벤트 스터디는 데일리가 아닙니다. 데일리가 아니고 monthly 아다리 monthly 이벤트 스터디가 될 겁니다. 그러고 또 설명했던 거랑 좀 다른 건 뭐냐 하면은 에스티메이션 윈도를 저렇게 바깥에서 빼주는 거 말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통으로 요 기간 이벤트 기간 다 포함해가면서 왜 그러냐 설명한 거랑 왜 굳이 다르냐 라고 물으시면은 일단 요번에 하는 코드는 non-rigorous 이 뭐랄까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막 이 캐릭터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그죠? 이거 설명했을 때는 이 이벤트가 회사의 어떤 베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에 리스크 캐릭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에 이렇게 바깥으로 빼줘서 미리 에스티메이트하고 일로 가져오는데 이번에 볼 이벤트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은 스탁 스플릿입니다. 주식 분할 그죠? 주식을 분할하는 거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 캐릭터가 변하지도 않고 파이낸셜 스트럭처 내지 캐피탈 스트럭처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빚을 더 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주식을 쪼개는 걸 더 많이 쪼개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에 영향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티메이션 윈도 자체가 이벤트 윈도랑 그냥 다 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성격의 이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벤트 스터디는 1969년 FFJR 그래가지고 파마 피셔의 젠스 앤드 롤이라는 교수 네 분이 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스탁 스플릿 이벤트가 여기 딱 있으면 그 먼스 스탁 스플릿을 한다고 선언한 디클레레이션 선언한 달을 중심으로 30 먼스 플러스 30 먼스 30개 달 60 먼스니까 5년이죠. 전후로 2.5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주식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래프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 요거랑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베타 추정만 여기서 해가지고 추정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이 abnormal return을 먼스별로 다달이 abnormal return을 추정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0먼스부터 누적을 시켜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의 이 cumulative abnormal return이 나오는지 이제 누적 이상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부터 먼스 T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9, 뚜루루 여기를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여기를 마이너스 30으로 고정시켜 놓고 abnormal return을 쭉 쌓아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플러스 30까지 그림을 쫙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코드로 들어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 나와 있는데 주식 분할 발표 전후에 이상 수익률에 대한 이벤트 스터디 코드를 작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파이썬으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는 뭐가 있느냐 보시면은 거기에 뭡니까 마켓 MKT CSV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REP, FF, JR, CSV 이 두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크기가 28메가가 되고 MKT는 28KB,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MKT는 뭐냐 마켓 인덱스, 뭐 리스크 프리 레이트 그거의 차이. 요 RM-RF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건 뭐 이렇게 크냐? 이 스탁 스플리트가 있는 이벤트들의 세트, 그 이벤트 데이트뿐만 아니라 그 해당 주식들의 monthly return 데이터가 쫙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스탁 스플릿 이벤트로 좁혀 들어가서 이벤트 스터디를 하면서 얘기가 진행될 겁니다. 자, 같이 보시고요. 보시면은 테스팅, 자 영어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pandas-라는 거를 갖다가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stats models라는 거, 나중에 regression 베타 이거 구해야 되잖아요. 그 stats models라는 거를 또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PIP 인스톨 해주고, 그 다음에는 테스팅 하기 위한 이런 모듈도 또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포뮬라 API, 뭐 SM 이런 것들, stats models에 대해서 이거 다 리그레션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시면 돼요. 요 커멘트 있는 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이걸 처음에 한 번이 아니라 며칠 전에 이거 시도하다가 갑자기 에러가 났어요. 요거는 좀 사연이 있는데 갑자기 에러 메시지가 난 게 여기 판다스 네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어드밴스된 버전이야. 뭐 스탯 모델 이거 하려 그러면은 옛날 뭐 그 판다스로 고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엉뚱한 에러 메시지가 갑자기 떴어요. 여러분들 기계가 작동 안 할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판기가 작동 안 할 때면은 막 때리고 막 이러면은 자판기가 툭 나오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에러가 나왔을 때 컴퓨터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제가 한 거는 구글로 막 에러 메시지 갖고 찾아봐서 이리저리 고생을 해봤어요. 근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더라고. 그러고 나서 한참 고민 끝에 뭘 했느냐? 아, 맞아. 에러가 나면은 이 엉뚱한 에러가 자꾸 나면은 뭘 해야 된다? 아나콘다부터 다 다시 인스톨 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파이썬이 있던 거를 언인스톨 먼저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아나콘다도 언인스톨 다 벗겨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백지 상태로 다시 이 컴퓨터에 아나콘다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돌아가. 예, 이게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실수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시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언인스톨 하셨다가 다시 인스톨 하시면 된다 하는 거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는 경험이 이제 말씀하게 되는 거죠. 경험상 알게 되는 거고, matplotlib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이걸 임포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CSV 파일 MKT를 들여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보면은 MKT RF와 데이트 이펙티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RF가 있어요. 이건 리스크 프리 레이트, 국고채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쭉 있는 거고, monthly죠. MKT RF는 RM-RF가 여기 이미 계산돼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트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거, 항상 임포트하고 나서 한번 인포메이션을 체크하셔야 돼요. ES 데이터라고 했는데 ES1 여기에 있는 variable들, 변수들이 어떤 포맷인가 D 타입으로 보셔야 돼요.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데이트 이펙티브 이런 거 데이트가
진짜 데이트로 인식이 돼 있나 아니면은 어떤 정수로 인식이 돼 있나 하는 건데 정수로 인식돼 있고요. MKTRF 보면은 실수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써도 되겠다 하는 걸 느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문제가 뭐냐면 이게 데이트 FF가 정말로 데이트로서 인식이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작업의 절반 정도는 이거 때문에 골머리 썩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갖다가 year, month, date로 인식해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to date time 이 펑션으로. 그래서 인포메이션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이제 데이트 타임으로 인식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 데이트 EFF에서 year와 month를 뽑아내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데이트 체계를 그냥 새로 정립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이대로 두면서 내가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데이트 이펙티브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드롭 시킬 거긴 한데 나의 month year라는 베리어블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나의 이 month year의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1900년 이래로 1900년 그죠? 19세기 20세기 초반 그죠? 20세기 말 그렇죠? 20세기 초. 그래서 그때부터 몇 달이 지나갔는가를 달수로 생짜로 계산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그래가지고 319번스가 지나갔구만. 그때의 뭐 리스크 프리 레이트와 뭐 마켓 프리미엄은 어땠구만 이런 거를 다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런 걸로 이 스탁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FFJR, CSV 했는데 요거의 인포메이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혹시나 데이트를 보니까 역시나 또 정수로 인식돼 있어서 또 고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모든 그 많은 주식들의 데이터가 있긴 한데 이 중에서 스탁 스플릿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좁혀 들어갈 겁니다. 상장 폐지 1 딜리스팅 데이터 그 이전에 한번 또 미국 데이터를 갖고 작업하실 때 주의할 거는 딜리스팅 리턴이라는 인포메이션이 따로 그 밸류가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 상장 폐지일 날 그죠? 리턴이 어떻게 되는가가 또 좀 애를 먹일 수 있거든요. 특히나 먼슬리 리턴일 땐 그 숫자가 커가지고 영향이 큽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기 쭉 보시면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해주시면 되고 한국 주식은 이런 거 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넘어가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미국 주식은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딜리스팅 리턴 인포메이션이 있으면은 그걸 써라. 그다음 리턴 인포메이션이 같이 있으면은 이 복리처럼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주라 하는 거 여기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트 아까 골머리 썩히는 거 있다 그랬죠. 그거 그대로 해주시고 나머지 정보는 드랍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ES2가 어떻게 생겼는가 딱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sort two data sets and merge them to date index number 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합치기 전에 어떤 기준 베리어블 가지고 쫙 sorting 한 다음에 합쳐야 된다는 거죠. month year라는 그걸로 1900년 이래로 몇 개 달이 지나갔는가 그걸 기준으로 쫙 합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merge를 하는데 ES3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inner join을 하라는 거예요. 공통되게 맞는 것만. inner, outer는 안 맞는 것까지 다 합쳐라 하는 건데 그건 좀 대책이 없습니다. inner join을 딱 해가지고 교집합으로 남는 것들만 딱 남기고 교집합 안 되는 여집합의 것들은 다 지워버려라 하는 뜻이 되고요. month year 기준으로 하시라 쭉 이런 식으로 합쳐집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이제 드디어 return이 있으면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국고채 수익률 빼줘서 excess return을 스탁마다 계산해라 하는 거. 그 다음에는 excess return이 not null인 것만으로 가져가자. 뭐냐면 missing value인 것들을 치워버려라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duplicate, 이 펌 넘버가 바로 그 회사의 고유 넘버거든요. 티커 심벌이 있잖아요. TSLA, 테슬라 이런 것들은요. 잉글리시 스펠링으로 돼 있는데 수시로 변합니다. CEO가 바꾸고 싶으면 막 바꿔요. 그런데 펌 넘버는 시카고 대학교의
CRISP라는 그 센터에서 퍼머넌트하게 숫자를 어사인해줘 버려가지고 평생 가도 안 바뀌게 만든 겁니다. 그 회사들의 펌 넘버 기준 그리고 month year 아까 그 1900년대 이래로 몇 번째 month인지 그 데이트 피겨죠. 그걸 가지고서 기준으로 duplicate 겹치는 거 있으면은 하나 버려라. first만 keep하고 second, third 있으면 다 버려라 하는 거 뜻이고요. 펌 넘버 month year 기준으로 다시 한번 sorting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ES3에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요건 스타크 액세스 리턴 데이터가 쫙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뭐냐면 이벤트 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벤트 셋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 이거 디클레어 한 날짜들 가지고서 뭔가 디클레어레이션 데이트를 모아달라. 이거는 뭐냐면 ES3 세트 중에서도 어떤 스탁마다 그 제각기 어떤 여러 종류의 디클레레이션이 있었던 날짜들로 모아달라 하는 거 보여주세요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좁혀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특히 주식 분할을 한 거 선언하는 걸로 좁혀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거 뭐냐 하면 요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 코드가 5523인 거 디스트리뷰션 코드입니다. 이게 스탁 스플릿 난 텍스트블 했는데 요거를 좁혀 들어가고 fact of shares 했는데 이게 스탁 스플릿인지 뭔지 이런 거가 0보다 큰 거가 바로 스탁 스플릿이 되고요. 0보다 작은 거는 스탁 머지나 뭐 이런 거 합치는 거가 됩니다. 스탁 스플릿이 된 거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니까 이들 중에서 이런 것들 조건 만족하는 걸로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declaration date가 non-null, missing이 아닌 것들, 뭔가 value가 있는 것들 이걸로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ES4라는 데이터를 하나 창조를 합니다. ES4란 거는 이 스탁 스플릿이 어나운스 된 그 날들의 이벤트 데이트, 그 주식마다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에서는 이벤트 셋은 물론 데일리가 될 거고 먼슬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에서 가져간다? 유튜브에서 그 찾아내가지고 그 데이트를 다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찾아서 혹은 코드를 머지시켜가지고 코드를 갖고 이렇게 텍스트 파인딩 해가지고 갖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거는 한번 실험을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요. Give index number for stock split date 그랬는데 여기서 stock split date 이것도 일단 이런 데이트 포맷으로 바꿔주고 year month variable로 또다시 그렇게 골머리 싸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난번에 1900년대 이래로 몇 번째 month인가 이걸 딱 계산해달라 ES4에서 하는 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스탁 스플릿도 한 회사가 여러 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가져가자 하는 게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유튜브에 나온 거에 첫 번째 것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 다 하셔도 돼요. 좌우지간에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멀지를 해야 되겠죠. ES5라는 데이터로 멀지를 합니다. 뭐를? ES3 아까 주식 데이터 액세스 리턴이 있던 거하고 이벤트 셋 디클레레이션 한 거 그 중에서 스탁 스플릿 있는 것들 가지고 멀지를 합니다. 뭘 기준으로? 펌 넘버를 기준으로 멀지를 해라 하는 거고 멀지한 다음에 ES5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은 sort 해라. 쫙 줄 세워라. 뭘로? 펌 넘버 기준 그 다음에 데이트 기준으로 쫙 줄 세워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ES5를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쫙 나옵니다. 그럼 같은 회사가 쭉 반복되죠? 당연하죠. 같은 이벤트 한 이벤트 갖고 한 주식이 쫙 이벤트 이전부터 생각해서 이벤트 이후까지 쭉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row and columns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beta for each stock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베타를 에스티메이트하는 과정이다. 이거 에스티메이션 윈도우가 따로 없다 그랬어요. 이게 스탁 스플리트 데이트 기준으로 쭉 여러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서 그냥 러프하게 베타를 에스티메이트 하자 하는 거고요. 베타 에스티메이트 된 것들 추정치가 나오겠죠. 주식마다. 그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펑션으로 컬럼 2개를 만들어라. 뭐냐면 펌 넘버, 그 컴퍼니 회사의 아이디 넘버와 베타 코에피션트가 이제 생성될 건데 그 베타가 생성될 때마다 갖다가 붙여라 하는 겁니다. 에스티메이션, 베타 에스티메이트라는 거. 그 다음에는 로우 넘버라는 베리어블을 만드는데 이거는 랭스, 에스티메이티드 베타가 요거죠. 요거에 얼만큼 길이가 되는지를
계속 뭐예요? 재가지고 로 넘버란 거를 우리가 알게 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m문이 나왔습니다. 펌 넘버가 있는 한 어디에? ES5 데이터, 그 merge 시킨 데이터 있잖아요. 거기서 펌 넘버가 있는 한 유니크한 거마다 유일한 펌 넘버, 고유의 펌 넘버 하나하나마다 다음에 짓을 해라. 뭘 하냐면 temporarily, 템포라는 무슨 데이터를 이제 순간순간마다 만드는데 ES5에서 locate, 핀포인트 찍어내라는 거죠. ES5가 어떤 펌 넘버의 베리어블이 특정한 펌 넘버일 때, 펌 넘버는 뭔데? 여기에서 펌 넘버들이 여러 개 회사의 유니크한 펌 넘버가 쫙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마다 이게 그러니까 애플이면 애플의 펌 넘버 하나 딱 잡혔을 때 스탑 뭐야? 애플이면 애플 스탑 펌 넘버 하나 잡혔을 때 리그레션 한 번 때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X 베리어블이 이제 right hand side 내지는 설명 변수가 뭐냐? 마켓 RF, RM-RF의 그 베리어블이 되겠고요. Y는 dependent variable 뭐냐? access return. 그 스탁에 애플이면 애플의 access return이 쫙 있겠죠. X, Y를 딱 지정해주고 모델, 리그레션 모델, OLS 심플하게 그냥 stats 모델 그거에서 OLS 펑션 돌려가지고 Y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를 요 X 베리어블 그 뭐예요? 이 독립 변수에 대해서 리그레션 돌려라. 이 유니베리에이트 리그레션이 되는 거죠. 한 변수, 외변수 갖고서 리그레션 돌리고 거기에 베타 코에피션트가 따라질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에스티 베타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라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우 넘버가 하나씩 쫙 증가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아마 우리가 한번 에스트 베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셋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펌 넘버가 하나씩 계속 유니크한 게 나오죠. all the way down to 75471까지 나오는데 그 회사 고유한 회사 하나하나마다 베타 코에피션트가 쭉쭉쭉쭉 측정된 게 나옵니다. 순식간에 449개의 회사가 여기 잡혔어요. 스택 스플릿한 거에 아니 450개군요. 예, 그래가지고 투 컬럼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베타 에스티메이션이 됐으니까 expected return을 구해야 되겠고 abnormal return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expected return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predicted return 내지는 예측된 return을 구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은 그 해당 날짜 마이너스 30부터 플러스 30이 있겠는데 그 날짜마다 RM-RF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곱하기 뭘 한다고요? 에스티메이트된 베타 코에피션트를 갖다 곱해준다고요. 그 짓을 한 게 바로 프리딕트 리턴이 되고 그 프리딕트 리턴을 갖고서 뭘 하느냐? 액세스 리턴이 아까 있었죠? 그 국고채 수익률 빼준 거. 이거 캐펜 모델을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 리턴에서 프리딕트 리턴을 빼줍니다. 그렇게 하면 앱노멀 리턴이 정의가 되죠. 그러고 나서 앱노멀 리턴의 타입을 뭘로 하느냐? 실수, 플로트. 미스테이크 아닙니다. 플로트로 쫙 했다가 디파인 해줍니다. 그리고 ES6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쳐다봐 주고요.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은 맨 밑에 요거는 이제 slice data set with dates between minus 30 to plus 30 stock split date. 이게 마이너스 30 month부터 플러스 30 month까지 근 5년간 그렇죠. 61 month가 되나요? 제로까지 치면은 이걸 해서 좁혀라. 나머지 것 버리고 하는 작업이 요 작업이 되겠습니다. ES7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사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룹 바이 이벤트 타임 하는데 마이너스 30 주식만 애플 테슬라면 애플이건 마이크로소프트건 이게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가 쭉 애플 먼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마이너스 30에 쫙 해서 애플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쭉쭉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9에 애플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쫙 다시 솔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abnormal return을 거기 갖다가 이 마이너스 30 구간에서 쫙 그 평균을 잡아줄 거고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month by month average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sorting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ES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calculate average abnormal return을 여기서 해줍니다. abnormal return을 갖다가 mean average를 뽑으라는 얘기죠. 그 데이터셋을 ES9이라고 해가지고 뽑아주고 그 다음에는 cumulative product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딱 더해주는데 단순히 더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복리 계산, compounding 하는 거죠. 1 plus return 곱하기 1 plus return 곱하기 1 plus return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곱해주고 마지막엔 1을 빼주는 거 그게 car가 됩니다. 그다음 cumulative abnormal return이 month by month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를 플러스를 해줘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0부터 플러스 30에 이 abnormal return을 순차적으로 쌓아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벤트 먼스 전에는 주가가 거의 30% 올랐으나 주식 스플릿 쫙 어나운스한 다음부터는 별반 움직임이 없구나. 한 5%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그 통계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걸 나중에 t-테스트 하시게 되면은 보시게 될 겁니다. 좌우지간의 이벤트 스터디에서 그래프로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여기에 같이 나눠 봤고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